한국전쟁에는 두 개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된 38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포성이 오가는 동안 국군과 유엔군의 등 뒤에서는 나라의 명운을 끊으려는 또 다른 적들이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전선이 고착화되자 진짜 위기는 후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수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지리산을 거점으로 김일성 왕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동맥을 끊으려 했습니다. 빨치산 왕국이라 불릴 만큼 거대해진 내부의 위협 앞에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순간,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 명의 군인이 호출됩니다.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인가? 역사의 논란에 휩싸인 인물인가? 오늘 백선엽 장군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 지리산 토벌 작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선이 고착화되자 진짜 위기는 후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눈앞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등 뒤에서 심장을 노리는 비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바뀌자 퇴로가 끊긴 북한군 패잔병과 남로당 계열의 무장 세력들이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조선인민유격대, 즉 남부군이라 칭하며 대한민국 후방을 교란하는 제2의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빨치산이라 불렀습니다. 남부군을 이끈 인물은 남로당의 핵심 간부였던 이현상. 그는 신출귀몰한 유격전의 대가로 흩어져 있던 빨치산 세력을 하나로 통합해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키워냈습니다. 1951년 말 이들의 세력은 최대 수만 명에 이르렀고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에 해방구를 선포하며 사실상의 작은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부산항에서 전선으로 향하는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파괴하고 군경 초소를 습격했으며 심지어 민가를 무차별적으로 약탈하여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는 이른바 보급투쟁을 벌였습니다. 영호남의 심장부 지리산 일대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김일성의 또 다른 나라, 공포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보급로를 끊고 민가를 약탈하며 세력을 키워가는 암적인 존재. 이 위기를 직감한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와 미8군 사령관 벤 플리트는 더 이상 후방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내전에서 게릴라 토벌 경험이 있던 벤 플리트 사령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51년 11월, 그는 동부전선을 지휘하던 제1군단장 백선엽 장군을 긴급히 호출합니다. 당시 백선엽은 낙동강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벤 플리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백장군, 후방의 빨치산 때문에 곤경에 처했소. 그 규모가 2만 명이라는데 토벌에 몇 개 사단이 필요하겠소. 백선엽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개 사단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지휘권과 사단 선정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과거 여순 사건 진압 과정에서 빨치산 토벌의 경험을 쌓은 바 있었고 지리산의 험준함과 적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군 역사상 최초로 지휘관의 이름을 딴 백야전 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38선보다 더 절박했던 후방의 심장부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 칼을 빼들고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선엽은 단순히 총칼로 적을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본질이 영토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전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한 백선엽은 토벌 작전을 위한 3가지 대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봉쇄와 압박. 빨치산의 활동구역을 완전히 고립시켜 보급을 차단하고 도주로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색출과 경멸. 봉쇄된 지역 안에서 끈질기게 추격하여 적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셋째 원칙은 바로 선무기순 유도였습니다. 그는 총구를 돌린 적은 용서할 수 없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투항하는 이들의 생명은 반드시 보장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하라는 엄격한 지침이 모든 부대에 하달되었습니다. 이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줄이려는 그의 철학이 담긴 원칙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을 넘어 적이었던 동포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혹한의 겨울, 지리산의 숲이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자 마침내 작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거대한 포위망은 산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2월 1일, 대전 이남 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언론과 민간에서 쥐잡이 작전이라 불린 대규모 토벌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백야전 사령부 예하에는 수도사단, 8사단, 11사단 등 정예 3개 사단, 약 6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밤을 틈타 비밀리에 이동하여 지리산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작전은 입체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정찰기가 지리산 상공을 샅샅이 훑었고 빨치산의 은신처가 발견되면 즉시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수만 명의 장병들이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한 채 산의 능선을 따라 빗질하듯 훑으며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눈 덮인 산 속에서 은신처를 찾기 어려워진 빨치산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조여오는 압박감 속에서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백선엽은 총구 대신 종이 한 장을 하늘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전물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미 공군기를 동원해 지리산 일대에 살포된 수십만 장의 전단에는 백선엽 사령관 명의의 귀순 허가증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투항하면 살 수 있다. 귀순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가던 빨치산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제로 작전 과정에서 귀순하거나 생포된 이들은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산하면 죽는다는 선전에 속아 공포에 떨던 그들에게 국군은 따뜻한 밥과 담요, 그리고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한 귀순자는 훗날 참회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군은 뜻밖에도 나를 따뜻하게 우대해 주었다. 건빵을 주고 따뜻한 밥을 주며 온정을 베풀었다. 나는 부끄럽고 감개무량했다. 이러한 선무공작은 강력한 심리전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빨치산들이 무기를 버리고 산을 내려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리산의 주력은 꺾였지만 독초의 뿌리는 인근 산맥으로 끈질기게 퍼져나갔습니다. 잠시의 숨 돌릴 틈도 없이 2차, 3차 작전이 연이어 전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국군이 빨치산의 거점이었던 해방구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외부 선전과는 전혀 다른 지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인민학교까지 있었지만 주민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교과서에는 부산이 곧 함락된다는 허황된 내용이 가득했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온 주민들은 눈앞에 군인들이 국군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식량 확보를 위한 민가 약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내부 숙청과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해방의 구호 뒤에는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동족을 향한 불신과 증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군의 최정점에 섰고 다른 한 사람은 동지의 총구 앞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지리산 토벌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7월 불과 32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 대장으로 진급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후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주력 부대가 와해된 후 소수의 부하들과 쫓기는 신세가 된 그는 휴전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9월 17일 지리산 빗점골에서 국군 수색대에 의해 사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지리산을 무대로 했던 거대한 빨치산의 역사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지휘관의 삶은 지리산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그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백선엽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성이 멎은 자리에 남겨진 가장 아픈 상처, 적의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토벌 작전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빨치산의 자녀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사회적 냉대와 멸시 속에서 기댈 곳 없이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이 아이들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경북 포항에 보육원 설립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 보육원에서 자란 이들은 백발의 노장이 된 백선엽 장군을 찾아와 대장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적을 섬멸하는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적의 자식들을 끌어안았던 그의 모습은 진정한 승리가 증오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백선엽의 지리산 토벌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려 했던 한 지도자의 고뇌와 선택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파괴가 아닌 포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적에게도 온정을 베풀었던 백선엽 장군의 포용의 리더십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